보면 수배 떨어져서 난린데 여길 와서 어쩌자는 거니? 내가 숨어버리면 네가 다쳐.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 어이 장대준이, 네 손으로 나 수갑 채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조금 전의 연기처럼 누명을 쓰고 살인범이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였죠. 법전에서 주인공을 맡은 이선규는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자 호랑이굴, 즉 감방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 주인공처럼 당신이 예기치 않게 어떤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우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께서는 평정심을 가지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면 형사사건의 프로세스와 대처 방안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밀착 동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종로경찰서 형사과 김도순경입니다. 네. 박재호 씨, 다름이 아니라 어제 종로 음식점 어장관리란 데 술 한잔 하셨죠? 네. 어저께 모처럼 술 한잔 했죠. 무슨 일이시죠? 그때 거기서 다른 테이블하고 다툼이 있었죠. 옆에 젊은 친구가 자꾸 우리 테이블을 불편하게 쳐다보길래 한 소리 한 것 빼고는 없는데. 박재호 씨, 그 젊은 친구가 어젯밤 사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니까 오늘 11시에 종로경찰서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시간 지켜 나오세요. 형님!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가고 뭐 사고를 쳤나? 형 나 좆됐어. 아니 어저께 술자리에서 모르는 애새끼들이랑 다투다가 헤어졌거든? 근데 그놈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경찰서로 나오라는 거야. 뭐라고? 네 나이가 몇인데 진짜 정신 좀 차리라. 네가 죽인 건 아니지? 형. 무슨 소리야. 담당이 종로서 김도순경이라는데 전화 한 통 때려줄 수 없어? 야, 담당자도 아닌데 연락하고 섣불리 나갔다가 나까지 못 벗어야 돼. 일단 빨리 출두해, 알았지? 보통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머리가 하얘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일단 주위에 아는 친구, 경찰 이렇게 수소문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급하고 여유가 없을 때 꼭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들으셨다시피 제가 경찰서에 출두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경찰서 조사관님한테 전화해서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참고인 자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된다면 저와 같이 동석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긴급 체포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보신 바와 같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서 수사 개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 인지 등에 의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 다음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박재호 씨, 제가 어장관리 CCTV를 돌려보니까 사망자와 다툼이 있었네. 네? 그리고 사망자가 음식점을 나간 후에 박재호 씨가 따라가는 것도 외부 CCTV에 다 잡혀있고. 왜 사망자를 따라갔어요? 따라간 게 아니라 담배 사려고 그냥 편의점에 간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다시 어장관리에 오지도 않았더만. 응? 일단 박재호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고 다시 강도 높은 조사 받을 거예요. 내일 다시 경찰서에 출두하셔야 돼요.
만약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돼요. 긴급 체포 알죠? 형사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되는 것을 입건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를 위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이 있듯이 형사사건에서도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설마 내가 교도소에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하면 큰 코를 다치십니다. 변호사님, 왜 그렇죠?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둘째, 본인은 결백하더라도 그것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구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건이 되는 경우, 즉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결과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변호사님, 그 다음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나요? 만약에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수차례에 걸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판사님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이 없는 경우도 있던데요? 현행범인 경우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그 후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은요? 체포를 당한 경우에는 유치장에서 최대한 48시간 동안 감금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48시간 내에 범죄 혐의를 특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